동사는 우리가 기초는 좀 돼야 되겠죠. 기초적인 의미는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등기법 삭제 시간이면서 14강은 요 등기의 효력은 어떤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별표가 3개짜리고요. 그러면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요는 등기 유효권은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권이 따로 나눠지지는 않고요. 등기 효력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해서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권은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기 유효권은 민법의 물권법 화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니까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권에 대해서 우리 이번 기본서에는 기본기를 다져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숙제와 등기부의 종합적인 이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테마로 봐서는 첫 번째 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등기 유효권, 세 번째 등기소, 네 번째 등기관, 다섯 번째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효력이죠. 이때 효력은 뭐예요? 우리 이제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물권 변동적 효력이겠죠. 물권적 효력이겠죠.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지거든. 여기서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 등기란 말을 써주게 되죠.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강론 파트에서 별표 5개짜리로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즉 예비 등기, 가등기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줘야 돼. 자, 권리변동적 효력.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국 등기 효력, 즉 본등기 효력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몇 개, 3개짜리라고 그랬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 자, 권리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거는 3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받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이죠. 기록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어디가 빨라요? 자, 접수 시점이 빠르죠. 과거에는 기록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사기까지 누가 속된 말로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를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변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3가지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 자, 접수 시기가 있어. 자,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게 접수 시기죠. 요거는 전산정보 처리저에게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여기와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가 있죠. 효력 시기라고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접수한 때.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완료 시기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완료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저에게 교합한 때, 저장된 때. 그러면 이거는 교합한 때라는 거. 교합한 때.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 저장된 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거예요. 교합이 뭐냐? 과거에는 날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는 등기관의 식별 번호가 부여되는 것, 이걸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3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한 때, 이 부분이 바로 중심 키워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두고. 자,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부에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등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 등기 전국 등기 효력이 되네. 자,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미 배웠죠. 임차권이라는 게 있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면 제3자의 대기는 힘. 그게 바로 대항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 추정력이 가장 뭐예요? 우리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 돼요. 자, 추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추라는 것은 추측이야. 추측이죠. 자, 그러면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7개를 정리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추정이다. 자,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반대 당사자 입증을 하게 돼 있어. 입증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정과 관련돼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쓸 수는 없어요. 추정이라는 것은 추측이라고 그래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추정력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등기의 효력이네. 그래서 가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추정력은 전국 등기의 효력이거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어. 단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지.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 학설 판례와 관련돼서 인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두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잡을 거. 자, 뭘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 자,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실체관계에도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우리는 이제 결론만 잡아놓으면 되겠죠.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항상 7개는 조건 판사로 나와주셔야 돼요. 반대 당사자 입증, 사실의 등기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명문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자,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추정력 하면 17개가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추정력에 대해서는 우리 요약집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뤄줄 거고 기본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 반대 당사자 입증, 사실의 등기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명분 규정이 없고 실체관계에도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라는 것. 자, 4번과 관련돼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역시 이와 관련돼서는 자,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예를 들어놔요. 자, 이중전세권이라는 게 있어. 이중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다시 전세권을 그 위에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겁니다. 전세권은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또는 전전세라는 거야. 전전세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전세권은 안 돼. 이중전세권 안 돼요. 자, 지상권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중지상권 안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요.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 이거는 안 된다. 즉 후등기 저지력, 즉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은 30회 때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어요.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부동산 민법 245조 2항이죠.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등기 10년이야. 10년. 자, 플러스 자주. 자, 병원. 공연. 자,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이죠. 무과실. 자, 그러면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 20년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10년이야. 그러면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을 수는 없죠. 자, 10년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다고, 가름.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가름을 한자로 건치면 뭐냐? 자로 적이야. 그래서
우리 점유적 효력이 있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래서 점유적 효력, 즉 등기부 취득 시효 이렇게 기억해 둬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순위 확정적이야.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게 바로 우리 종국 등기의 효력이 되겠죠.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부를 한번 봅시다. 이게 표제부예요.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 자, 가구는 소유권으로서 가구는 순위번호가 돼. 순위번호. 자, 얼구도 뭐의 얼구죠? 얼구도 순위번호가 돼. 순위번호. 그러면 가구하고 가구가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구죠. 그래서 같은 구 순위번호. 자,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졌다.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래서 같은 구 순위번호. 만약에 가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접수 번호에 따라준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자, 등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한다. 그러면 이 7가지 공통점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쳐놔야 돼. 물건 변동력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부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요거는 뭘 나타내고 있다. 바로 종국 등기의 효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죠. 종국 등기는 즉 범등기, 예비 등기는 즉 가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국 등기 효력은 이렇게 있다.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달라는 것 부탁합니다. 자, 등기의 요건이죠. 등기의 요건과 관련돼서. 자, 등기의 요건은 가능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라고 그랬어. 그러면 등기의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 자, 형식적 요건이 있다. 자, 실체적 요건이 있다.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고 실체는 내용이다. 그러면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뭘 가져와야 되죠?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각하사유가 된다. 각하사유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1호, 2호 대표적으로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1호는 관할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살다 보면 이제 완화를 좀 시키는 완화. 이건 판례가 완화시키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실체적 요건의 완화라고 그러면서 우리 4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바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배우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와 다른 등기는 그래서 언익행이라는 게 배워요. 거기에 대해서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무효 등기의 유형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판례가 완화해주고 있어.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있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처분은 감수해야 되겠죠.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게 효력 규정이죠. 특히 우리 단속 규정으로서 이제 의미를 받아주고 있는 게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등기 요건과 관련돼서 형식과 절차 이렇게 머릿속에 잡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등기와 유효한 요건으로서 우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 형식적 요건이죠.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이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 또한 등기는 물건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데 이는 실체적 요건이라 한다. 이 말은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합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적 측면에서 절차라는 것은 형식이야. 형식이니까 등기가 존재해야 할 것. 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이게 형식이죠. 형식. 절차적 요건에 해당되겠죠. 여기와 관련돼서 절차적 요건과 관련돼서 역시 29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겠죠.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실체적 요건은 뭐냐? 그러면 내용적 측면이죠. 등기와 실체가 실체, 내용과 부합해야 할 것.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존재할 것. 물권행위가 등기와 불일치한 경우, 그래서 이 질적 불일치와 양적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체관계라는 것은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즉 처분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와 그 다음에 양적 불합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 두 개의 지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질적 불합치와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질적 불합치, 언제나 무효이다. 자, 언제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질적 불합치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갑이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갑을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을로 등기해줬다. 갑과 을은 다르죠. 이게 바로 질적 불합치야.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일치하죠. 이게 바로 질적 불합치.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질적 불합치 언제나 무효. 맞는 이야기 되네. 자,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걸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양적 불일치와 여기에서 물권 행위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자. 물권 행위는 저 처분 행위야. 그러면 물권 행위하고 등기된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디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죠. 물권 행위가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했어요? 물권 행위가 처분이니까 이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많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때는 일부 원시적 사유니까 이때는 경정 등기로 처리되겠죠. 그러면 물권행위와 등기된 양을 비교했더니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그 등기 처리는 경정 등기로 처리된다. 이번에는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를 비교해봐요. 어디가 많아요? 물권행위가 많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됐잖아.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범위로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137조는 양적 일부 무효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근데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가상적 어사가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 말은 양적 불합치는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틀리죠.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두고 특히 질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거는 경정 등기로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갑으로 등기를 했는데 을로 등기해서 그러면 경정 등기, 그러니까 경정 등기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이러면 틀리죠. 갑과 을은 뭐예요? 갑하고 을은 동일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경정 등기는 무슨 선?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항상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는 강론에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 맞아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 이러면 틀립니다.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질적 불합치, 양적 불합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동 과정, 태양이 모습이죠.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로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이 빠진 게 중간 생략 등기야.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또 거기에서 정리가 돼야 돼.
자, 중간 생략 등기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게 뭐냐?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냐? 등기가 이미 된 경우, 그때는 등기는 뭐에 유효를 하는 겁니다. 이미 등기는 끝났죠. 걸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자,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꼭 나눠보셔야 돼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어떨까요? 원칙은 무효야. 왜 무효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법상 합의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사법상 합의, 요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법상 합의에 대해서 그러면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있다면 이때 C는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 자, 합의가 있고 합의가 단절되면 이때는 B를 대신 청해야 되겠죠.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등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보고 원칙은 유효, 얘는 사법상 합의, 이때는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단입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자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때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놔야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와 딸 관련돼서는 이 부분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 민법의 물권법 파트에서 사례 문제로도 출제되고요. 우리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토지거래거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효력 규정이라는 것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의 듣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저희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노트를 딱 꺼내서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공간 생략 등기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대. 등기는 유효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야. 그러면 A조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합의, 즉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다. 즉 단속 규정으로서. 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겠죠. 근데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라는 거.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여기는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자, 얘가 건물을 신축해서 아직 등기를 안 가졌어요. 그래서 B한테 팔았고요. C한테 팔아서 이 사람이 오전 등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앞에 모두 빠졌죠.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그러면 우리 판례도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 항상 따라 붙는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원인의 등기. 요거는 대표적인 자, 은닉행위라는 거예요. 은닉행위. 자, 은닉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여러 문제예요. 자, 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전혀는 뭘 줘야죠? 바로 정여를 줘야죠. 정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살아생전 전혀는 정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 정여세가 안 나가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짜요. 뭐라고 짜요? 아들아,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들아, 우리 자, 낮에는 누가 들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들으니까 소곤소곤 이야기. 우리 정리하지 말고 우리 통장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 사고 팔고 매매를 해보자. 매매를 한번 해보자. 매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정리와 매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소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이에요.
근데 정여는 등기 원인, 매매는 등기 원인이야. 근데 자, 그러면 실제는 등기 원인이 정여였는데 알고 봤더니 매매로 됐죠. 그래서 정여를 매매 뒤에 살짝 감췄어. 이게 바로 언익행위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차피 요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들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요 관계죠. 요 관계가 바로 실체 관계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걸렸다. 그러면 뭐만 추징하면 될까요?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정여세만 추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들과 아들의 관계, 정여와 매매의 관계, 요 의미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언익행위야. 이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에 한 등기, 즉 언익행위로서 이때는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게 무슨 행위다? 언익행위라는 거 잡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 무효등기이용이에요. 무효등기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무효등기이용은 이렇게 해서 자, 사실의 등기라는 게 있어. 사실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라는 게 있어. 권리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는 저 표제부 등기가 되겠죠. 근데 A가 집이 있어. 자, 전부 불탔어요. 그러면 말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이런 집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녹색 집을 하나 줬어요. 똑같은 집을. 그러면 노란과 녹색 집은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노란 집 표제부를 녹색 집으로 이거는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이용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멸실 등기, 요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겠죠. 권리의 등기는. 근데 단 누가 없어야 되냐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없을 시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능의 덜한 분류로서 크게 사실의 등기 이용할 수 없고요. 자, 권리의 등기는 무효 등기 이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제3자가 없을 시 이용할 수 있어요.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무효 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하실 거.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많이 우리가 들어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 즉 언익행위, 무효등기, 이용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요건이 있어. 등기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각하가 된다.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언익행위, 그 다음에 네 번 무효 등기,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소 그러면 뭐예요? 등기소는 세자야. 세자죠. 그러면 원점도 세개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의 관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이제 구로구예요. 구고. 여기가 안양시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구로구에 집을 줬다. 구로구에 등기해줘야 되겠죠. B가 뭐예요? 안양시에 등기해준다면 안양시에다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날의 문제에서는 원칙, 부동산 소재지가 된다. 부동산 소재지로서 그럼 A 조건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이 또 구로구와 안양시 접경지역에다 집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구로구로 갈 수 있고 안양시 중복 등기가 될 수 있죠. 이때는 관할의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그럼 이걸 비교해보죠. 자, 구로구는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이죠. 안양시는 지방이야. 저쪽에 관할이 높죠. 그러면 얘가 관할을 지정하게 되면 페어플레이가 안 돼. 그러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보다 관할이 높은 것은 바로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관할과 관련돼서 원칙, 관할의 지정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A적으로는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라는 거.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관할의 등기사무의 인권자는 곧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도 대법원장. 자, 인권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요. 관할의 환경이라는 것은 요거죠. 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구로구예요. 여기가 안양시예요.
자, A가 안양시에다 집을 줬으니까 당연히 안양시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자, 안양시에서 구로구로 등기해줘야 되겠죠. 이걸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해주는 것. 이게 바로 관할의 변경이야.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관할의 지정 문제와 그 다음에 관할 건자, 관할의 인건자가 누구냐, 관할의 변경이 뭐냐,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크게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도 등기소는 물적설 빌어서 그래도 요 세 가지 의미 정도는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정건자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몇 개 한번 정리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등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뭐냐?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또 세자, 논점이 세자죠. 그러면 등기관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야.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는 걸 확인해두고, 등기관의 업무 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자를 이용해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자, 요 3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이게 이제 재척사유와 관련돼서 그러죠. 등기관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해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빠지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 사촌과 관련돼서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일 때 그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 조서를 합성하면, 자, 등기는 할 수 없다.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다면, 반대해석하면 참여가 있다면 등기할 수 있겠죠. 배우자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거는 과거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손은 안으로 굽어. 그러면 자기 등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야. 첨수도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수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당수는 5천이죠. 5천은 그러면 당수금 5천 들어서 우리 재척사유, 즉 업무 처리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 4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 두신다면. 자, 우리의 등기 지정권자, 관할의 지정권자죠. 우리 한번 몇 개 점검해 봅시다. 관할의 문제와 관련돼서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A적으로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급법원장,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사의 임인권자, 정지권자, 등기부의 복부 손상 방지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가 하느냐?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등기전산 자료 이용 승인권자, 등기관의 재정보정, 재정보정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걸 우리 적어도 요 4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등기소, 등기관. 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요 정도는 꼭 확인해 달라는 거. 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는 이제 뭐를 우리가 봤죠? 이때는 이제 전산 등기부.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야.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게 보조기억장치. 등기부 구분 자료가 되죠. 자, 등기부는 크게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요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각 걸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우리 건물 등기부도 일반 건물 등기부도 표제부 각 걸고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부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등기부란 여기에 바로 편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죠. 종류와 관련돼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 작년 재작년 또 간평 문제에서도 출제된 문제네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된다. 요거 한번. 자, 3번과 관련돼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요거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등기사항의 종류,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등본에 해당돼요. 등본.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 요거에 대해서는 자, 주민등록 초본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마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전부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두 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두고 자, 일부 증명서와 관련돼서 일종의 초본으로서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나 지분 지적 이력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부 증명서 그럼 두 종류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그러면 전부 일부 증명서와 관련돼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나 지분 지적 이력 요거는 상식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사항의 종류, 사항증명서의 종류, 요 세 가지, 다섯 가지, 등본, 전부 두 개, 일부 두 개, 그러니까 등본에 해당되는 것 두 개, 초본에 대한 것 세 개,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는 크게 구체적 입체화시켜 놓은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예요. 자, 토지 표제부가 있죠. 토지 표제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갑부가 있고, 여기에 을부가 있어. 그러면 우리 토지와 관련돼서, 표제부, 갑과 을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표제부는 자, 표시번호야. 표시번호. 자, 부동산 토지의 표시 등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등기. 토지의 표시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야 돼. 지금 이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토지. 그러면 우리의 표시번호 1이다. 이게 바로 주등기라는 거야.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접수죠. 접수. 자, 2004년 3월 15일 이렇게 나와있네. 이게 바로 접수 일자가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 일자는 있죠. 접수 일자는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접수 번호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돼요. 자, 표제부 접수 아래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록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접수 일자는 사실이야. 접수 번호는 글귀에 관한 사항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의 양식구조,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소재와 지번이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왕동 소재. 요거는 지번이 되겠죠. 자, 지목이 나왔다. 요거는 지목이 되래요. 그러면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다음 중 건물 등기부의 기록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요 지목입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그리고 토지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28개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지목 되네요. 면적 기록되고요.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꼭 우리가 확인해 놓을 거 뭡니까? 요거죠. 지목이 나왔다는 것은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라는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요거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되고, 자, 1, 2, 3, 4로 나가는 게 이게 주등기구나. 그러면 우리 표제부는 자, 부기등기는 없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번호야. 표시번호는 뭘까요?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거.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물 표제부를 보죠. 건물 표제부. 우리는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표제부, 단층 건물인 경우. 자, 표제부 역시 건물이죠. 그렇죠? 그럼 표제부 등기, 건물의 표시, 즉 사실의 등기. 저희가 이걸 읽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표시번호, 그러면 1주 등기네. 자, 그러면 건물도 표제부로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자, 접수. 아까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소재 지번. 여기는 건물이니까 건물 번호가 들어가겠죠. 건물 내역. 시멘트 블록재 시멘트. 자, 블록재 시멘트 기와 지분. 단층 85제곱미터.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 자, 그러면 건물 표제부, 토지 표제부.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지목에서 차이가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이 기록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각 월급은 다 똑같아요. 각 월급은. 자, 그러면 자, 토지 표제부 각 월급 세 부분, 건물 표제부 각 월급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표제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가구죠. 가구는 소유권이야.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소유권으로서 요와 관련돼서는 며칠의 등기를 관계해. 특히 가구에 대해서는 60일의 등기를 관계한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갑순이 동생이 갑순이야. 그래서 갑순이, 즉 순위번호야. 순위번호. 나중에 이제 가구하고 가구의 다툼이 벌어진다. 요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그 순위번호 배웠죠. 자, 1, 2, 3, 4로 나간다. 1 주등기, 2 주등기 이렇게 나가네. 여기 주등기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1-1로 간다. 즉 부기등기죠. 그래서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각과 관련돼서는 이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보전은 처음이죠. 소유권은 가구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자, 2004년 3월 5일 여기에 접수일자, 여기에 접수번호죠. 접수번호. 근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아닌 빈칸이야. 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 우리 30회 때 2.5점자에 요 부분이 문제가 나왔죠. 소유자 오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소유자 오미. 그러면 오미가 그러면 요 소유 1은 이제 오미가 누구한테 팔았느냐? 소유권 이전.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죠. 그러면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18년 6월 15일 등기 요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8년 6월 4일 요게 등기 원인일자, 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일자, 등기 원인이 돼.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이라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소유자, 건물한테 이렇게 팔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부는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 목차를 좀 외워두고 특히 1, 2, 3, 4로 나간다. 주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의 특징은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즉 제 변통으로서 소유주 오미가 건물한테 팔았네. 간부는 무슨 건? 소유권이야.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얼구예요. 얼구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 권리야.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청산한다. 상설. 이게 바로 설정이라고 우리가 잡았죠. 설정. 목차는 똑같아요. 얼구, 얼순위. 그렇죠?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1. 건저당 설정이죠. 앞에 건저당. 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예요. 그래서 건저당 설정. 자, 접수의 일자, 그 다음에 접수 번호. 그렇죠.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이 되겠네.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서 여기 이제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네. 채권 최고에서 요 최고는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요 채권 최고는 반드시 기록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요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110%에서 제1금융권은 110%에서 120%권까지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금융은 더 많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 최고가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120%, 만약에 그러면 요게 뭐예요? 자, 원금이 나오겠죠. 원본이. 그래서 채권 최고의 금 6,600. 요거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 자, 채무자죠. 자, 채권 최고의 채무자. 이거는 반드시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말장난치는 보이네. 돈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소송의 씨앗이죠. 돈은 원칙적으로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 놓고
건전항에서 필요적 기록상 대표적으로 채권, 채권가, 채무자 요걸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양식 구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이라면 건물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 견인 및 기타 사항. 자, 그러면 토지라면 토시 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견인 및 기타 사항. 각 부분은 이제 동일하니까 목차 부분이. 자, 각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거는 일반 등기부를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합 건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5층 이상이 이제 아파트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원래는 이거는 건물로 가야 되고 요거는 토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토지 등기부를 따로 둔다면 비효율성이야. 왜? 토지 등기부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상단과 하단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있어. 상단은 건물이 들어가고요. 하단은 땅의 대용이 들어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에 대해서.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요거는 우리 일반 등기부. 요거는 갑부야, 갑부. 요거는 월부, 소유권 이해 걸리고.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이냐? 두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전체 땅이 들어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로서 각계 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대지권 비율과 종류 요거예요. 그래서 갖고 알고 그걸 머릿속에 좀 그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때 한번 항상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바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알고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 상단은 여기에 뭐예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 하단 부분에 요 부분이죠. 하단 부분은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전체 땅이라는. 이게 잘 안 외우지만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 그러면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상단 부분에 대해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 견인 및 기타 사항이고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서 표시번호, 소재지번, 특히 이 지목과 관련돼서도 땅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한동 건물 표시란이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 이게 머릿속에 구조가 다 설정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전 부분 건물, 그러면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각계 건물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건물 번호를 봐봐요. 자, 1층 제10호 여기만 나와 있죠. 여기는 소재 지번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됐으니까 우리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되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록되면 이거는 중복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건물 내역, 등기원이 및 등기 기타 사항. 자, 대지권의 표시. 이제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 자,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대지권의 표시죠.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대표적으로 기록된다라는 것. 근데 내용보다는 우리 등기부, 집합 건물의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을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요걸 기억해달라는 거야.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30일에 때, 30회 때 역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양식 구조는 대표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등기법 3강이면서 강의 수로 본다면 14강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 목표에 대해서 등기 효력, 자, 전국 등기 효력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등기 효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기부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죠.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러면 토지 표제부, 토지 갑부, 얼부. 그럼 건물도 자, 건물 표제부가 걸도. 그래서 양식 구조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 비율과 종류, 갑벌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이죠. 그래서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 대표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그거라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책을 읽어나가면서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강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등기법 첫 시간이고요. 첫술에 배울 수는 없어요. 듣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빨리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손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하여튼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